승부수 던진 윤.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승부수처럼 보이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발언 몇 가지 좀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내용들 좀 추려봤는데 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꺼내놨어요. 트럼프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이거 미국 국민 지키기 위한 결단이 분명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끄집어내서. 이거 갖고도 오늘 많아요. 뭐 미국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범위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거부터 뭐 비슷한 거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여기 보면 야당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거대 야당 44번. 간첩 얘기도 25번이나 나왔어요. 북한, 중국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67분간 굉장히 길게 한 거예요. 1시간 넘었으니까.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건 정당한 거였다.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걸 또 강조해요. 다시 한번. 그런데 어제 최후 진술이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요. 헌재의 결정, 헌재의 최종 선고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제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 승복 관련 메시지는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강성필 부대변인. 네. 승복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예상하기로 대통령께서 사과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어떤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을 하셨더라고요. 사과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는데 네. 뒷부분에서는 정당성 얘기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사과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래도 이 국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지도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마음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제 잘못이니 저를 따른 부하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처 안 해줍니다. 재판부는. 근데 어쨌든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라는 메시지 정도는 저는 최소한도로 영혼이 없더라도 저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직무 복귀를 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좀 실망을 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승복 얘기가 없는 부분은 어떤가요? 오늘 당에서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전체를 제가 다 읽진 못하겠습니다만 예. 승복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꺼내놨었는데요.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재판이라는 게 지금 계엄 이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종집을 쫓는 마지막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되는 일은 아니죠. 저는 명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승복하고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입을 빌어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각에서 네.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일각에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뭐 헌재를 약간 뭐 뒤집어 엎자라든가 막 이런 주장들 네. 그리고 그날 심판 때 만약에 이게 뭐 인용이 나올 때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승복에 대한 주목을 좀 받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요. 예. 처음부터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과정이 있었을 때도 예. 모든 의사 표현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으로서도 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당이 어떤 이견을 달아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을 예. 선동해서 어떤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민주당도 아마 그런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재의 결정, 기각 또는 인용일 텐데요. 어떤 결과든 다 승복해야 된다. 지금 정치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오늘 약간 좀 주목을 좀 받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요. 어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의지를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복귀 의지와 함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을 추진한다. 정치개혁이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리해보죠.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할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요. 저는 이러한 어떤 개헌은 예.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직무에 복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라고 예.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원 집중부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대통령제의 안정성과 의원 내각제의 책임 정치를 혼합한 형태인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그런 어떤 FTA와 관련된 제약을 해외와 다른 나라와 체결을 한다면 그 체결하는 거는 외치지만 그게 적용되는 건 또 내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이 다르다고 하면 예. 이게 오히려 지금과 똑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치되는 그런 불안한 정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실 정치와 좀 맞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지만 의견이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이제 버스는 떠나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시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는 양당의 경선 후보들이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 말씀하신 개헌과 정치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에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확신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걸 확신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헌 완료하면 중도 퇴진 가능성을 밝힌 거다. 이 뜻은 개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밝혔다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예. 개헌하면 중도 퇴진. 중도 퇴진 이거 하야를 뜻하는 건데 이거 지난해 말에 논의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의견 진술에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요, 개헌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성숙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집권 초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집권 후반기로 가서 다음 대선이 가까운 시점으로 오면 예. 유력한 대선 주자가 개헌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돼요. 통상 그래 왔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고 예.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현 시점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명계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 물어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개헌을 다루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개헌을 둘러싸고 다른 나머지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만 자신이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될 것 같은 생각에 개헌 못하겠다라는 식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김부겸 그 총리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만 멈춰두자. 제가 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저는 이 개헌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화두가 된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 최우진 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이 직무 복귀가 되면 이거 추진한다. 이것이 막판 또는 마지막 어떤 탄핵 심판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오늘 해석과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